오늘 새벽 제주시 비양도 근처 바다에서 선원 27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14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고 13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기자, 현재 사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침몰 사고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짜리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였는데요. 배에는 한국인 선원 16명과 외국인 선원 11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근처에서 함께 조업을 하던 다른 선단에 의해 구조됐지만 13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된 14명은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시 한림항으로 입항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열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침몰 사고에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가 동서 분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들불축제에 오른 블로키 부활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며 정부에 건의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주에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되 제주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행정구역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현재의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와 함께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도 따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주시가 2개로 나눠져 본 적이 없었잖아요. 제주도 역사에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제대로 도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는 김한규 의원과 의견 차이는 있지만 난감한 문제는 아니라며 제주도를 3개로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영훈 지사는 다음 주까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제한해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시민 불편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제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들불축제에 오름 블로키를 허용하는 조례는 도정 정책과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도의회에 제의를 요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르입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LS 일렉트릭이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12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조성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한 뒤 내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동서발전이 함께 추진하는 35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남부발전의 23메가와트 에너지 저장 장치 조성 사업도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주를 찾아 의료 현장을 둘러보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민생 토론회에서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중증 응급 진료를 위한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가 연간 2,400억 원이 넘는다는 호소에 임기 내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지정을 하나 하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또 의료 장비 이런 거는 그 확충은 국가에서 좀 재정으로 해줍시다. 그래서 내 임기 안에. 대통령 발언 직후 20일 만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지역 의료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제주도 왔다 가시면서 상급병원 지정에 관한 또 건의사항을 들으시고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현황 파악도 하고 여러분들과 또 의견도 좀 나누고 싶고 해서 보건복지부는 제주가 서울 권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권역 분리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발빠른 후속 조치에 한라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그 입장을 정부에서 잘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차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주신다면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려면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지정되면 수가도 올라 도민 부담이 커지는 우려도 높은 상황.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실제 상급병원으로 지정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서귀포 수협 조합장이 경제 범죄 전력에도 김만덕상을 받아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합원에게 외국인 선원 배정을 안 해주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50톤급 갈치잡이 어선을 운영하는 서귀포 수협 조합원 김옥화 씨. 그동안 조업에 필요한 물품은 조합원들을 위한 연쇄점에서 외상으로 살 수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외상 구매가 막혔습니다. 수협이 갑자기 외상 판매를 금지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수협 연쇄점을 이용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모술포 수협까지 가서 거기서 기름 받고 모든 거를 다 현금화하고 어민들을 살려줘야 되는 수협에서가 어민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김 씨는 남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자 현직 조합장이 판매 금지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연쇄점 직원과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주지 말래니까 물건 안 드리는 거 봤어요. 이거는 우리 선이 아니고 어른들이 위에서 지시한 거라거나 우리 밑에 직원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다. 조업하는 데 필수 인력인 외국인 선원도 갑자기 배정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조합장의 지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결제를 받는데 조합장님까지 해서 거기서 요번에 빼셨어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조합장은 김 씨가 서귀포 수협 조합원이면서 모술포 수협에 위판을 해 불이익을 준 것이지 선거 출마 소문과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수협에 위판을 해서 수수료를 내주는 선주님들하고 우리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단 1원도 수수료를 내주지 않는 선주님들하고는 차별화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 수협으로부터 우수한 위판 실적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합장의 부당한 갑질이라며 수협 중앙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안 도로를 지나가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학교만 4곳이 몰려 있어 당장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LG 메트로시티입니다. 단지 안에만 학교 4곳이 들어서 있어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이 단지 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외부 차량은 진입할 때부터 30분당 500원씩 내도록 지난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학생들 학교에 오는데 이제 그거를 볼모로 이제 통행료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특히 출근길에 아이를 내려주는데 어린 자녀를 매번 걸어서 통학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큰 길가에 차를 또 대기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들이 계속 좀 안내가 있는 곳이고 불법 주차도 있고 이러니까. 단지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 역시 손님들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시킬 수는 있지만 더 번거로워졌습니다. 귀찮죠. 바로 전화를 해서 등록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미 아파트는 지난 2019년에도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시설 이용금을 부과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3만 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하다며 방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남구청은 내일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제주도 서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47분 40초쯤 제주시 서쪽 130km 부근 해상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먼 바다에서 발생해 지진 피해는 없지만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랐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에 흐리다가 낮부터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부 지역 15도, 북부 남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 17도, 산간 지역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남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20도, 산간 지역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최고 4m까지 일겠고 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수능일인 다음 주 목요일에는 흐리고 선선해서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 전 환급 금액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내일인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탐나는 전 환급액을 5만 원 이상 결제 시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과 군 장병의 경우 하루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 배달앱 먹개비도 2만 원 이상 배달 시 특별 할인 5천 원이 추가됩니다. 제주에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자치활동을 이끌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시 한림읍과 화북동, 서귀포시 안덕면과 효돈동 등 8개 읍면동 18세 이상 주민이며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내일까지 제주 서부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어제는 참가자들이 저지 녹색 농촌 체험장에서 한림항까지 이어지는 14코스를 걸었고 오늘은 15회 B코스, 내일은 16코스를 걷습니다. 또 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주변 마을에는 제주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고 코스마다 제주어 퀴즈 대회와 영등 할망이 전하는 오늘의 운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중도 사퇴로 치러진 제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최기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기창 후보는 총 투표수 238표 가운데 47%인 112표를 얻어 김한석 후보와 김수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최 당선인은 현재 제주도 검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덕중학교 교감 등을 역임했는데 임기는 이병철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2년 4개월가량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대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92.27점이었고 사업의 계속 필요성은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제주도와 농식품부, 대학이 5,000원을 지원하는데 제주에서는 대학별로 평균 1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화장률이 90%에 육박하면서 제주도가 화장시설을 확충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화장률은 83.7%로 2002년에 18.3%에서 20년 만에 6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화장시설로 올해까지는 화장 수요를 맞출 수 있지만 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화장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함덕과 협재 등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을 다녀간 이용객 1,200명을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82.7점으로 작년보다 0.8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파라솔과 평상 등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을 내린 결정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달 여름 휴가자 17,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제주는 여행 만족도에서 7위로 2년 만에 6계단 하락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제주에서도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무료 이동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운영 시간은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사전 신청을 통해 집에서 시험장까지의 이동을 돕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능 전날인 13일까지며 제주도 교통약자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노지 감귤 수확이 시작되면서 자치경찰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보다 감귤 출하량이 감소해 감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사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 거점 지역을 순찰해 감귤 선적 차량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